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하이브를 욕하는 것이 아닌 이상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죠. 르세라핌을 모르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전부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말을 해서 얻을 것은 없지만 이 일이 해외에도 기사로 나가고 뭐 일본 야후에도 여러 기사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채널은 지금 외국인 구독자가 70% 이상이고요. 근데 그 외국에 나가는 기사는 단순 번역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고, 또 그 나라 유튜버들이 본인들도 그 똑같은 기사를 읽는 것 뿐인데 막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고 있어서 제가 우리 외국인 구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한번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물론 여긴 뭐 한국인 유튜버들도 더 심하긴 한데 사건을 정리하고 제 생각도 덧붙여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학교폭력 논란들과 좀 다른 양상이 있어서 먼저 타임라인을 정리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들과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르세라핌의 김가람 멤버가 공개되고 나서 온라인에서 학교폭력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데뷔하기 약 한 달 전쯤이었죠. 글과 이제 댓글들로 김가람이 학교 다닐 때 뭐 어땠다더라, 뭐 일진이었다, 뭐 학폭을 했었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뭐 김가람의 사진, 글, 카톡 캡처들이 이제 돌아다녔죠. 이야기들이 퍼지자 하이브에서는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이 욕설의 카톡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툰 것이지 뭐 일방적인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말했고, 김가람이 오히려 학교를 다닐 때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이제 하이브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피해 사실에 대한 진전도 없었고, 그냥 김가람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가십 정도로 다뤄졌었죠. 그리고 르세라핌이 이제 5월 초에 데뷔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피해 고발도 전진이 없었고, 하이브도 다른 액션은 없이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주초에 김가람이 학교에서 폭력 사건으로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었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문서가 온라인에 공개가 되었는데, 직후에 그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명시된 학생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식 의견을 처음으로 게시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대략 줄이자면은 그 피해자가 김가람과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이 맞고, 그래서 위원회가 열려서 김가람과 친구가 처벌을 받았으며 본인은 그것을 못 견디고 전학을 갔다. 그런데 이번에 김가람 데뷔를 보고 본인이 심적인 고통을 받았긴 하지만 본인이 온라인에 어떤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없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온라인에 그런 고발을 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신상 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이제 하이브의 입장 표명 이후에 이 학생이 거짓말로 김가람을 공격했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본인에게 직접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 어쨌든 이것은 하이브가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이고 김가람이 피해자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이브에게 이 부분을 좀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대응이 없었고, 그래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도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차례차례 내놓았는데, 이것도 줄이자면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일어난 것은 그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몰카를 찍어서 다툼이 발생된 일, 그리고 김가람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짓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실 대부분 의문이 하이브와 김가람 측에 있거든요. 피해자보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질답을 하다 보면 하이브의 입장을 뭔가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하이브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를 대변할 필요도 없죠. 저는 뭐 하이브랑 일할 일도 없고 그냥 여기서 제 유튜브가 더 중요하니까 대차게 하이브를 까는 게 유리하지만, 어쨌든 제가 알게 된 이야기들을 그냥 전달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 납득이 될지, 그들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납득이 될지를 그냥 보시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외국 분들도 있으니까. 먼저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무엇인가? 이것은 학교에서 뭔가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폭력을 당했다면
교육장에게 신청을 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게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위원회를 누가 신청을 하면은 학교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 외에 뭐 법조인이나 뭐 경찰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인원들을 구성을 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의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총 9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그냥 서면 사과를 하는 1호부터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9호 조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가람은 당시 위원회를 통해서 5호 처분에 해당하는 그 학내의 전문가에게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논란의 포인트는 여긴데요. 그 위원회에서 가해자로 김가람이 명시가 되어 있고 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가람이 그냥 가해자로 끝난 사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하이브의 입장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다른 학생의 몰카를 촬영해서 온라인에 공개를 한, 원인 제공을 한 1번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그 피해자를 공격한 2번 사건이 있다. 물론 이 공격도 하이브는 뭐 물리적인 게 아니고 큰 게 아니라고 일단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공개된 학교폭력위원회는 그 2번 사건에 대한 결론만 나오는 거고, 원래 1번 사건에 대한 몰카를 당한 피해자가 2번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서 학교폭력위원회를 또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미리 전학을 가서, 그 친구가 먼저 전학을 가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이브의 입장이에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제가 가진 의문을 가지고 받았던 답변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5호 처분, 김가람님 받았던 5호 처분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현직 여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학교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나 참가자의 구성이 다르다고요. 어디는 반드시 뭐 경찰을 배석한다, 어디는 뭐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학교에 좀 재량이 있다는 거죠, 위원회 구성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전국이 뭐 일괄적으로 나오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다양한 의견을 총합해서 내려야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위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5호를 받았으면 어떤 일을 했어, 뭐 엄청나게 큰일이야 라고는 딱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성립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냥 하이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왜 당시 그러면은 1번 사건인 몰카를 당해서 온라인에 올린 일을 한 학생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이 친구가 미리 전학을 가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학교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 위원회의 최고 징계가 9호인 퇴학 조치인데 이것은 좀처럼 나오지 않죠, 퇴학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강한 건 8호 전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조치가 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강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본인이 미리 전학을 가면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8호 처분이 전학인데 전학을 갔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미리 한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가능한 일이긴 해요. 이게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김가람 때문에 못 견디고 전학을 간 것인지 징계가 두려워서 전학을 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개한 이야기에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1번 사건, 그 몰카를 온라인에 공개를 해서 싸움이 시작된 얘기는 아예 없거든요. 떳떳하다면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얘기는 전혀 없이 김가람에게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가해를 당해서 그걸 피해서 전학을 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다른 주장이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도 원인 제공을 한 것과 그 이후의 폭력은 구분을 해서 봐야 합니다만, 이제 모든 내용을 떳떳하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것처럼 법무법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뭐 사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 빼고 얘기했다면은 약간 이것도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제가 앞서 말했지만 기존 학교 폭력 사건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교 폭력 사건이란 것이 증거가 남기가 힘들고 수사기관이 나선다고 해도 차후에 수사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 증언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사건은 엄청 오래된 사건도 아니에요. 4년 전. 그리고 당시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한 뭐 교사, 부모님들, 뭐 학교 측,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도 있고 기록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면은 결과는 나올 일인 거죠. 이게 뭐 일반인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겠지만 뭐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피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결과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면 좀 여론의 힘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것은 결과가 나올 사건이라서 저는 기다려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막 엄밀히 따지면 사실 지금 우리가 분노해하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대1로 어떤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더 많이 때렸냐 이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싸움 자체도 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약간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세상에 싸움이 있으면 안 되고 단 한 번의 싸움이라도 했었으면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싸움인지 아니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지속적으로 뭔가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분노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 주장이 가장 큰 엇갈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학기 초부터 김가람을 포함한 다수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고 김가람은 그게 아니라 그 일련의 사건이다. 어쨌든 여기서 하이브의 대응이 좀 아쉬운 점들이 결과적으로 있어요. 저는 최대한 이제 회사 측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원래. 근데 이것도 너무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피해자 당사자가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루머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발전을 했는데 그때는 하이브는 당연히 김가람 측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나선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는 그때 그 얘기들을 믿고 일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뭐 분명 본인들은 엄청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너무 빨리 김가람 측에 서서 오히려 김가람이 피해자라는 발표를 했다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아쉬운 거죠. 김가람이 막 피해자라고 그렇게 너무 빨리 감싸지 않고 그때는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다. 이 정도로 그냥 나갔으면 다른 방법들이 남았을 텐데 그냥 너무 빨리 김가람 측 해명에 모두 그 손을 들어줘서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감싸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위원회 결과민 뭐 피해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양쪽 얘기를 다시 다 들어보고 아니면 어떤 김가람에 대한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그때는 이미 김가람과 한 배를 탔죠. 김가람이 피해자라고 해버렸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하이브가 이제 가해자가 된 상태가 된 거죠. 물론 르세라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고 이 6명이라는 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서 최대한 회사 입장에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제 피해자 측이 직접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봤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빠르게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찬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억측을 부리고 막 무리한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김가람 당사자가 아니니까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또 그쪽 법무법인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맞춰보는 상황이 있었으면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먼저 그냥 김가람도 피해자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질러놓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예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니까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사실 이 일련에 대한 상황들이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하이브 측이 말한 주장을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 하이브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하이브의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너무 그냥 김가람 측께서 김가람 말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회사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접촉을 해서, 아니 본인들이 들어봤을 때 김가람이 되게 억울하고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만나보고, 그 큰 회사면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고를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우리가 잘 모르는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떻다더라, 법이 어떻다더라,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는 여론을 모아놨고 이걸로 인해서 사건은 굴러갈 것 같아서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이 일을 주시하면서 다음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